여러분은 혹시 어떤 사람에게 얕보인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또는 반대로 누군가 당신을 대할 때 조금 가벼운 태도로 대하는 듯한 기분이 든 적은 없으신가요? 사람은 말과 행동으로 서로의 경계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당신을 쉽게 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특히 이 말 때문에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사례들을 다루어 볼까 합니다. 누구나 자신을 존중받고 균형 잡힌 인간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사소한 말 한마디가 그런 관계를 망칠 수 있음을 깨닫게 될 겁니다. 은정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항상 착하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누군가가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데도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은정 씨는 점점 사람들이 자신에게 너무 쉽게 대한다고 느꼈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중요한 결정을 은정 씨에게 떠넘기거나 심지어 그녀의 의견을 가볍게 무시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나는 항상 최선을 다해 친구들을 도와줬는데 왜 이렇게 얕잡아 보이는 걸까? 은정 씨는 처음엔 자신의 태도나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신이 늘상 쓰는 말들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정 씨가 사람들에게 자주 하는 말은 이랬습니다. 괜찮아. 그냥 내가 할게. 내가 부족해서 그래. 미안해. 내가 신경을 못 썼네. 이 말들은 얼핏 보면 상대방에게 배려를 표현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이 그녀 자신을 얼마나 작아 보이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문제일까요? 첫 번째, 이런 말들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내가 할게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길 기회를 주는 동시에 자신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드러냅니다. 두 번째, 내가 부족해서 그래 같은 말은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안해라는 말이 지나치게 자주 사용되면 당신이 불필요하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들을 쉽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은정 씨는 자신이 자주 쓰는 표현들이 자신의 가치를 낮추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모임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우리가 함께 내려야 해. 내가 모든 걸 책임질 수는 없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저 나도 배워가는 중이야. 그녀의 말은 처음에는 낯설게 들렸지만 친구들의 태도는 점차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정 씨를 더 이상 쉽게 대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도 은정 씨처럼 무심코 자신을 깎아내리는 말들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타인을 배려하려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다음 방송에서는 그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으면 타인도 그를 존중하지 않는다. 우리의 말은 곧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창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더 존중하는 말과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는 표현. 첫 번째, 내가 알아서 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타인에게 무언가를 위임하거나 책임을 떠넘기곤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알아서 해라는 말을 너무 쉽게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을 믿고 맡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표현이
어떻게 당신의 인간관계를 망칠 수 있을까요? 내가 알아서 해에 숨겨진 의미. 첫 번째로, 이 표현은 책임을 회피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는 건 내가 알아서 해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당신이 그 상황에 관심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홀로 문제를 떠안아야 한다는 부담을 줍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당신의 참여 의지가 부족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공동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서 해라고 하면 그 결정 과정에서 상대방이 혼자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는 두 사람 사이에 신뢰의 틈을 만들고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다지 의지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고 느끼게 만듭니다. 민우 씨는 회사에서 동료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작은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실수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 있었지만 그가 동료에게 건넨 한마디로 인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그냥 내가 알아서 정리해줘. 민우 씨는 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그의 동료는 이 말을 듣고 프로젝트에서 혼자 떠맡아야 한다는 부담감과 함께 민우 씨가 협업에 관심이 없다는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프로젝트가 끝난 후 그 동료는 민우 씨와의 협업을 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우 씨는 뒤늦게야 자신의 말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더 좋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같이 생각해 보자.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함께 고민하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또한 결정 과정을 공동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됩니다. 두 번째, 내 의견은 이렇지만 내 생각도 들어보고 싶어. 이 말은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면서도 당신이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 내가 맡을 부분과 내가 맡을 부분을 정리하자. 이는 책임을 명확히 나누는 동시에 상대방에게 당신이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신뢰를 심어줍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는 책임과 신뢰의 균형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며 이는 관계를 무너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내가 알아서 해라는 말이 주는 메시지는 바로 이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표현을 사용하는 순간 상대방은 당신이 그 상황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과의 대화에서 내가 알아서 해 같은 말을 했던 기억이 있나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상대방이 실망하거나 상처받은 모습을 본 적은 없나요? 이번 기회를 통해 다음부터는 더 책임감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연습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는 모두 가끔 자신도 모르게 책임을 피하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한마디로 인해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긋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표현. 두 번째, 그게 다 내 잘못이야. 여러분은 살면서 그게 다 내 잘못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나요? 혹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지는 않나요? 이 말은 상황을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와 분노를 남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오늘은 이 표현이 왜 인간관계에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 현명한 표현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게 다 내 잘못이야의 본질. 첫 번째, 이 표현은 상대방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작은 실수가 발생했을 때 그게 다 내 잘못이야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상대방은 실수로 인한 부담감과 함께 당신이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당신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 표현은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듭니다. 책임을 떠넘기는 순간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거나 당신에게 맞서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해 갈등은 더 커지고 양측 모두에게 상처만 남게 됩니다. 지현 씨는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계획하던 중 항공권 예약에서 작은 실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친구들의 항공권 예약이 취소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중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게 다 내 잘못이야. 지현 씨는 자신도 이미 충분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친구와의 관계는 멀어졌고 지현 씨는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썼던 노력조차 부정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더 나은 표현을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표현은 문제의 원인을 따지기보다 해결책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런 일이 생겨서 당황스럽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같이 생각해보자. 이 말은 상황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책임을 분담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얘기해 볼래? 이 표현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갈등을 완화시키고 상대방의 방어적인 태도를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다 내 잘못이야라는 말은 공감의 부족을 드러내며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줄이고 공감과 책임을 나누는 표현을 선택한다면 더 깊고 성숙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그게 다 내 잘못이야라는 말을 들었나요? 혹은 그런 말을 해서 누군가와의 관계가 어긋났던 경험이 있나요? 지금이라도 그 상황을 떠올리며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게 다 내 잘못이야라는 말은 순간적으로는 문제를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관계의 틈을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더 현명하고 공감 어린 표현을 선택할 때 인간관계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표현. 세 번째, 내가 말했잖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내가 말했잖아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상대방에게 비슷한 말을 한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 표현이 왜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남길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대신할 더 나은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은 상대방의 실수를 다시 들춰내는 역할을 합니다. 누군가 실수를 통해 이미 상처를 받았다면 내가 말했잖아라는 말은 그 상처를 더 깊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가르치려 드는 태도를 나타내며 마치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두 번째로, 이 표현은 대화를 멈추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대화의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훈 씨는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던 중 동료의 조언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발표 후 몇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팀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훈 씨는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내가 처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 씨는 자신의 실수를 더 이상 설명할 수도 없었고 동료의 말에 크게 실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훈 씨는 이후로 그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의견을 나누는 것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대신 사용할 수 있는 표현. 첫 번째,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표현은 상대방의 실수를 가르치거나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이 일이 있어서 힘들었겠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보자. 이 말은 상대방에게 실수를 인정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그랬구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보자. 간단하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옛 중국 고사 중에 읍참마속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촉한의 명장 제갈량이 자신의 충신 마속을 엄격히 처벌했던 일화를 가리키죠. 제갈량은 마속의 실수에 대해 책임을 물었지만 이를 개인적인 비난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느낀 아픔을 드러내며 팀 전체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경고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수와 잘못을 지적할 때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되 공감과 감정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심리학자 엘버트 메라비아는 메시지의 93%는 언어 외적 요소에 의해 전달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나 표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내가 말했잖아라는 표현은 언제나 자신을 옳다고 강조하며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조금 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관계는 훨씬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내가 말했잖아라는 말을 들어봤나요? 그 말이 어떤 감정을 남겼나요? 혹은 여러분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번 기회에 이런 표현을 바꿔보는 연습을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말했잖아라는 표현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고 관계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가 더 지혜로운 언어를 선택한다면 상대방과의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는 표현. 네 번째, 내가 뭘 알겠어? 여러분은 혹시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뭘 알겠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을 상대방에게 내뱉었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이 말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대신할 현명한 표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은 상대방의 경험과 지식을 전면적으로 부정합니다. 누군가가 용기 내어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을 때 내가 뭘 알겠어라는 말은 그들의 생각과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표현은 대화의 벽을 쌓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무시당했다고 느끼며 더 이상 대화에 참여하고 싶지 않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혜진 씨는 대학 시절 가족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아버지로부터 내가 뭘 알겠어? 아직 세상 물정을 몰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혜진 씨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했다고 느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혜진 씨는 가족과의 대화를 점점 줄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혜진 씨는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자신감을 잃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내가 뭘 알겠어?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첫 번째, 너의 생각이 흥미로운데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 이 말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더 깊은 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 이 표현은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다른 방법도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자. 상대방의 의견을 인정하면서도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항상 질문을 통해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생각을 끌어내며 그들이 스스로 진리를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니? 그 생각의 근거는 무엇일까?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대화 방식은 상대방의 존엄성을 지켜주며 건설적인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비난이나 무시는 상대방의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그 영향력이 더욱 큽니다. 내가 뭘 알겠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가 뭘 알겠어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했던 적이 있나요? 그때 상대방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혹은 반대로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고민하고 변화해 봅시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망칠 수도 있지만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 대화에서는 내가 뭘 알겠어 대신 상대방의 생각을 존중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만드는 표현을 사용해보는 건 어떨까요? 내가 뭘 알겠어라는 말은 상대방을 무시하고 대화를 단절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우리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위협하는 표현. 다섯 번째, 그건 다 너 때문이야.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그건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혹은 감정이 격해진 순간 이 말을 상대방에게 내뱉었던 적이 있나요? 오늘은 이 표현이 얼마나 큰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대신할 더 건강한 소통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은 모든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표현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억울하게 비난받고 있다는 감정을 갖게 되고 이는 방어적인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이 표현은 대화의 목적을 잃게 만듭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보다는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며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 번째로, 이 표현은 관계의 신뢰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친밀한 관계일수록 이러한 비난은 깊은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영업직에 종사하는 민호 씨와 지현 씨는 한 팀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고객과의 계약이 불발되었고 팀장님은 두 사람을 불러 문제의 원인을 물었습니다. 그때 민호 씨는 이건 다 지현 씨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며 책임을 전적으로 지현 씨에게 돌렸습니다. 지현 씨는 억울함을 느꼈고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말을 섞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팀워크가 무너지고 다른 업무에서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 너 때문이야. 대신 쓸 수 있는 표현. 첫 번째로, 이번 상황에서 서로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까? 이 말은 문제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아가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내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혹시 내가 생각하는 개선점이 있을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며 대화를 시작하면 상대방도 방어적인 태도 대신 더 열린 마음으로 대화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음번에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미래지향적인 질문을 던지면 책임을 묻는 대신 건설적인 대화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비난은 상호작용의 질을 떨어뜨리고 상대방의 방어적 태도를 강화합니다. 특히 너 때문이야와 같은 표현은 상대방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자신도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너 때문이야라는 비난 대신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건설적인 제안을 포함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관계를 보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공자는 군자는 탓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탓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보다 자신의 책임을 돌아보고 해결책을 찾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공자의 가르침처럼 우리도 그건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 대신 책임을 공유하고 미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건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을 누군가에게 들었거나 혹은 사용한 적이 있나요? 그 순간의 감정은 어땠으며 그 대화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다음번 대화에서는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져보세요. 이러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건 다 너 때문이야 라는 말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는 더 나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지키는 마지막 한마디. 내가 널 이해하려고 노력할게. 우리는 모두 다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같은 말을 듣고도 다르게 느끼고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완전히 다른 교훈을 얻습니다. 이 때문에 인간관계는 늘 오해와 갈등의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마디, 내가 널 이해하려고 노력할게가 우리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표현의 힘과 어떻게 우리의 일상에 적용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은 상대방에게 존중과 신뢰를 전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자신이 소중히 여겨지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은 갈등을 완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오해를 줄이고 더 나은 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로, 이 말은 우리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우리를 더 성숙하고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민수 씨와 민정 씨는 어릴 적부터 친했던 형제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재산 문제로 의견이 갈리면서 둘은 오랜 시간 동안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는 용기를 내어 민정 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점이 많았지만 내 입장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지금도 더 이해하고 싶어. 민수 씨의 이 한마디는 민정 씨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들은 오랜 오해를 풀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상대방의 입장과 감정을 진심으로 들어보세요. 이해하려는 노력은 경청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상대방이 말하지 않아도 그가 처한 상황을 상상해보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내가 저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느꼈을까? 라는 질문은 공감 능력을 키워줍니다. 세 번째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단순히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알고 싶어라는 말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어줍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진정한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감은 단순히 상대방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진심 어린 태도를 말합니다. 이 공감이야말로 인간관계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끈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받고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상대방에게 내가 널 이해하려고 노력할게라는 말 한마디에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나눈 이야기를 돌아보며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그들이 여러분에게서 이 한마디를 들을 수 있다면 관계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혹시 관계에서 갈등을 겪고 있나요? 혹은 누군가와의 화해를 원하는가요? 내가 널 이해하려고 노력할게라는 말을 용기 내어 한번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의 대화를 이어가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도움되는 인간관계 지혜와 삶의 방향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곧 다시 뵙겠습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